안녕하세요. 서주원입니다. 네, 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4월달이 정말 바빴어요. 이번 4월달이 제가 쓰고 있는 페이퍼 중에 이제 스페셜 이슈에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그거를 4월 말까지 이제 서밋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페이퍼에 좀 집중하느라 좀 많이 바빴던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4월 말 5월 초 이제 멤버인 사람들은 이제 5월 3일까지가 데드라인이긴 한데, 아노바 컨퍼런스라고 있죠. 남프라핏 쪽에 가장 큰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프로포저를 내는 기한이 이제 이번 4월 말에 이제 그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제 사실은 조금 늦게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에 넣기 위한 프로포절들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컨퍼런스 얘기를 안 했구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를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컨퍼런스들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제 나갈 영상들은 아무래도 행정학 쪽에 아무래도 중점이 돼 있어서,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전공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제 아스파 컨퍼런스가 있죠.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의 약자고, 아스파는 이제 가장 큰 그런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학 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쪽 북미 쪽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컨퍼런스라면 보통 몇천 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아카데미아에서도 오시지만 프랙티셔너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그런 컨퍼런스라고 많이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도 많이 보고, 근데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프랙티셔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월 달에 이제 아스파는 진행이 되고요. 2020년에 이제 급하게 이 컨퍼런스가 캔슬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3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급하게 캔슬이 되었던 케이스고요. 2021년에는 이제 똑같이 3월달에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버추얼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스파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교에 원서 내셨던 분들, 학생분들, 이제 캔디데이시죠. 캔디데이신데 이제 패컬티 하이어링 할 때 원서를 넣으셨던 분들이 아스파에 많이 오셔서 제가 그분들을 아스파에서 별도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회차에 보시면 제가 만났던 얘기를 잠깐 했던 거를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월달에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킹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스파랑 밀접적으로 연결된 이제 저널, 이제 아스파가 갖고 있는 저널이 굉장히 큰 이제 탑 저널이죠. 탑 저널이고, 아스파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파도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를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셉되시면 어떤 프랙티셔너들한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써서 내라고 해요. 분리 포인트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파에 이제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홈페이지 이제 이게 주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스파 컨퍼런스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잘 보고 이 컨퍼런스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스파가 워낙에 커서 그러면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스파는 이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챕터하고 섹션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챕터는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우선적으로 나눠지고, 그 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에서도 여러 지역별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챕터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노스 텍사스 지역 챕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챕터는 뭐 내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각 챕터마다 이제 체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메일을 받으실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별로 뭐 컨퍼런스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로 모임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시면서 사람들을 조금 익히시면 그 다음에 아스파 가셔도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별로는 섹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섹션 같은 경우는 어디셔널 피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시거나 리뉴얼 하실 때마다 제가 섹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고 어디셔널 피를 내면 이제 추가로 내가 섹션의 멤버가 되는 건데, 이 어디셔널 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섹션 코리안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학자들 모이는 모임이죠. 여기에 어디셔널 피는 뭐 12불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10몇 불 선에서 멈추기 때문에 뭐 가입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섹션은 non-profi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섹션들이 좀 늘어나고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없네 하실지라도 나중에 또 보시면 새로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섹션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보실 때마다 이제 관심 있으실 때 오디션을 피를 내시고 가입을 하시면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섹션 뭐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가셔서 비즈니스 미팅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섹션의 체어라든지 같이 이제 그 리더십 되시는 분들을 이제 뽑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표도 행사를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출마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그 멤버들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도 하실 수 있고, 뭔가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컨퍼런스 할 때 섹션이 인돌스한 그런 그 세션이라고 하죠. 세션들도 많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세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네트워킹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수가 모이고, 특히 이제 섹션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인 분들이 이제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깊은 연구에 관한 대화를 하실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가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킹을 넓혀가는데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챕터나 섹션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주는 어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꼭 박사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어워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경쟁률도 아무래도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오퍼튜니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섹션 같은데 이제 뭐 세크레터리라든지 뭐 체어라든지 트레저리라든지 이런 분들 뽑잖아요. 박사생들도 참여를 해서 이제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CV나 이런 데 또 한 줄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리더십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교수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교류하기가 더 쉽고 그분들이 저를 더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RC가 있죠. PMRC는 뭐냐면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고 PMRA 뒤에 Association이죠. 거기에서 PMRA에서 진행을 하는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굉장히 아카데믹 포커스돼 있어요. 그래서 티어리 빌딩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주로 아카데미아에 있는 분들만, 그래서 프랙티셔너 분들이 거의 안 오시죠. 이 컨퍼런스는 주로 아카데미에 있는 학자분들만 주로 많이 오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년제로 이제 미국에서 열려요. 그래서 한 해는 미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에서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피드백, 연구자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리서치 포커스드 된 그런 컨퍼런스에서 리서치에 대한 피드백이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세션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연구에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고요. 그 다음에 저널이 이제 연결된 저널이 J-파트. 굉장히 티오리 빌딩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탑 저널이죠. J-파트랑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컨퍼런스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MRC의 또 좋은 점은 프리 컨퍼런스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박사생을 한테 이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건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2015년인가 그때 처음 갔었어요. 박사생일 때 2년차 1년차 막 끝낸 그 여름방학 때 갔었는데 프리 컨퍼런스 워크숍을 제가 신청을 해서 갔었죠. 신청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사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갔었고, 갔더니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메토돌로지라든지 연구 관련된 거 하는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런데 패널로 오신 분들이 정말 그 행정학에서 내노라 하시는 탑 수준의 탑에 계신 그런 스칼러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워크숍이 뭐 박사생이 한 20명, 3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학생들만 하루 종일 한 방에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 건데, 거기에 그런 유명한 스칼러 분들이 막 되게 많으신 거예요. 정말 책으로만 보던 분, 책으로만 내가 이름을 접했던 분들이 막 나오니까 그 책을 안 가지고 온 게 막 후회가 되고, 뭐든 가지고 가서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워크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뭐 컨퍼런스든지 간에 이런 거 뭐 추가로 돈 받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뭘 내라고 하죠. 뭐 그 스테이트먼을 내라 그러고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교수의 어떤 추천서를 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들여서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RC의 또 하나 좋은 점은 굉장히 이 등록비가 좀 싸요. 아스파에 비해서는. 좀 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스파는 보시면 그 전에 그 버추얼이 아니었을 때는 등록비만 제가 439불을 냈거든요. 이게 이제 패컬티라서 그런 거고, 학생은 좀 싸죠. 학생은 좀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는 굉장히 비싼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요번에 지난달에 했죠. 지난달이네요, 이제.
지지난달에 했을 때는 이제 버추얼로 돌리면서 감액해 준 케이스예요. 175불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현장에서 다시 모이는 걸로 하면 아스파 컨퍼런스 비용은 다시 올라가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PMRC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도에 스튜던트로 갔을 때는 175불밖에 안 했어요. 175불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2015년 이후에는 한동안 PMRC를 못 갔었고, 이제 작년에 PMRC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의 금액을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는 2021년도에 요번에 이제 또 가는데, 이번에 버추얼로 또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163불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PMRC는 아스파보다는 엄청 쌉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학생인 경우에는 200불을 안 넘을 거예요. 근데 아스파는 거의 200 몇십 불에서 300불이 아마 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또 생각하실 게 그 파티스펀츠가 작아요. PMRC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파 같은 경우는 1, 2천 명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PMRC는 한 300명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모여서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를 또 하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행정학 쪽에서 아스파하고 PMRC 이렇게 두 가지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럼 나한테는 어떤 게 더 맞을까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PMRC는 좀 더 아카데믹합니다. 아스파보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아카데믹한 리서치에 포커스되고, 나는 내가 하는 리서치에 정말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러면 PMRC가 좀 나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 컨퍼런스에 가는 목적을 먼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PMRC는 제가 아까 비용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컨퍼런스 비용도 작지만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덜 들어요. PMRC는 예를 들어서 PMRC는 등록을 하잖아요. 하고 가면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 할 때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면 좋은 게 그 숙박을 어떻게 제공을 PMRC가 하냐면, 근처에 있는 호텔도 이제 리스트를 알려주고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교수들은 보통 호텔에 많이 머물죠. 하지만 학교의 기숙사 같은 데를 빌려서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갔을 때는 그 학교에서, 그때 아마 미네소타에서 했었는데, 학교의 기숙사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해서 하룻밤에 뭐 30몇 불인가 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방을 쉐어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기숙사 쉐어니까 방을 딴 사람들이랑 다른 학생들이랑 쉐어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욕실을 쉐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쉐어하는 거, 그 정도의 불편함만 뭐 감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PMRC고, 그 다음에 가면 거의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돈을 많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그 레지스트레이션 피만 내면 가서 얼마든지 좀 있을 수 있었던, 충분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랬던 게 PMRC고, 아스파는 대신에 조금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도 거의 제공이 안 되고요. 호텔에서 하잖아요. 근데 호텔이 너무 비싸서 저는 학생 때는 정말 그 호텔에 묵을 수가 없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유스 호스텔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호텔을 많이 묵곤 했거든요. 그래서 아스파는 조금 추가 비용이 많이 더 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뭐 이벤트가 있을 때도 꼭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파는 좀 그런 게 조금 달라요. 대신에 아스파는 이제 섹션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한인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아스파에는 이제 코리안 섹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교수님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그분들 만나려고 또 그런 목적으로 아스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나랑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 큰 컨퍼런스 외에 지역별 컨퍼런스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코파는 이제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죠. 그래서 한 10개 주 정도를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플로리다, 조지아 뭐 이쪽으로 그래서 텍사스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남동쪽 부분에 있는 컨퍼런스 이고요. 9월 달에 합니다. 주로 9월 달에 하고 리저널 컨퍼런스들이 좋은 거는 뭐 비용이 또 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코파가 있고, 네코파는 세코파처럼 이제 지역별로 하는 컨퍼런스인데 노스 이스트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북동쪽이죠. 그래서 16개 주 정도를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뉴욕주, 뭐 뉴저지, 뭐 이쪽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코파하고 네코파는 이제 아스파 내에 그 리즌들이 있고 그 지역별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컨퍼런스들이 아스파 안에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것이 이제 WSSA는 웨스턴 소셜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인데 이거는 그 서쪽이죠. 이거 주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뭐 이쪽. 텍사스가 되게 재밌는 게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세코파도 텍사스를 커버하고 WSSA도 텍사스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WSSA는 April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저널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또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저널 컨퍼런스들의 좋은 점, 페이퍼가 좀 쉽게 억셉트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그 지역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되고 그래서 박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좀 싸죠. 그래서 WSSA가 이번에 보니까 130불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주로 많이 싸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굉장히 프렌들리하죠. 학생들한테 뭘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저널 컨퍼런스들 가면 학생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어워드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여행을 위한 어워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코파인가요? 그게 어스틴인가 휴스턴에서 아마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어워드가 있냐면 이제 한마디로 뭐 스칼러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좀 가까운 거리, 너무 멀지 않은 근데 학생들 몇 명이서 같이 그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차량으로 나올 수 있는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스칼러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학생 한 서너 명이 차를 한 대 빌려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스칼러십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의 그 어워드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또 쉽게 이렇게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들 돈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2년 차에 이렇게 내셔널 레벨의 컨퍼런스들이 좀 부담이 되시면
이렇게 리저널 컨퍼런스들로 조금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로 옮겨 가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아스파, 그 다음에 PMRC, 그리고 그 몇 개의 리저널 컨퍼런스들, 행정학 쪽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도 컨퍼런스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